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의 국채 매입 방안을 옹호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메르켈은 22가 유로 위기국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유로 조약 규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독일 정부는 22의 국채 매입 결정이 합당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만약 22가 통화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을 위해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6%대를 넘어섰습니다. 17일 스페인 국채금리는 장중 6%대를 돌파한 뒤 5.9%로 마감했으며 급등 이유로는 스페인 정부가 구제 신청을 머뭇거리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최고 경영자인 짐 오닐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시행 시기를 실업률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밝힌 점을 보면 고용 창출에 전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실업수당 지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주사변 80주년인 오늘 중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약 1000명이 반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성을 잃은 시위대가 일본계 기업을 상대로 불을 지르거나 부수고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문을 닫고 휴업을 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일 시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 한국과 일본 기업에 긴급 공문을 보내 만반의 대비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ECB가 지난해와 올해 2월까지 두 차례로 LTRO를 시행했는데 오히려 독일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고요? 네, 그 ECB는 은행 간 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재정위기국의 국채금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 지난 12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1%의 저금리의 자금을 최장 3년 기간으로 대출해주는 총 1조 유로 규모의 LTRO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BIS 즉 국제결제은행의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자금의 상당수가 오히려 이제 독일 은행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픽스 국가로 향해야 될 자금이 독일 은행의 자금 사정을 원활히 해주는 쪽으로만 이제 사용되어진 것인데요. 원인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그리고 7월 9일쯤 단행됐던 ECB 예금금리 0.2%에서 0%로 인하했던 부분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TRO를 통해서 이제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은 그 ECB 예금 계정으로 예치된 이후에 그 사용처를 좀 물색하던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유로존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어떤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좀 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 독일이나 프랑스 단기 국채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로 이제 자금 빌렸던 거를 ECB에 재해지 해봤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는 부분이 이러한 흐름을 좀 가속화했던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우리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왔었고 어떤 우리 시장의 썸머랠리의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됐던 OMT 역시 이제 이러한 그 LTRO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좀 강한 만큼 이런 부분을 좀 연장지어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에 6%까지 다시 올랐다고 하던데요. 스페인 정부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된 영향이라고 하죠. 예. 그 지난 6일 ECB는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 즉 OMT를 결의하였는데요. OMT의 핵심 전제 사항은 EFSF나 ESM을 통한 재정위기국의 구제금융 신청이었습니다. 그 OMT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은 먼저 구제금융 신청을 하라는 얘기인데 ESM 독일 헌재 판결이나 뭐 미국의 QE3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됐던 스페인 상황이 그 정부의 강도 높은 어떤 개혁 그리고 구조조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철도 등 그런 공공시설 민영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정부의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봤을 때 그 스페인 정부는 지금 구제금융 신청을 좀 망설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러한 스페인 정부의 어떤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한 350억 유로 정도가 어떤 대규모 국채 만기가 좀 도래한다는 부분과 함께 그 지금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 재정 문제 역시 시장의 우려를 좀 더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는 한 그 유로존 리스크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계속 옥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반일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센카쿠 열도, 그 중국명 조어도를 둘러싼 이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반일 시위와 그리고 대규모 그 데모대, 그 일본계 상점 습격 등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작금의 대립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악화된 그 대일 여론으로 인해서 그 우리 기업들의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국경절이나 뭐 중추절 연휴 동안 중국인의 어떤 해외 수요, 해외 여행 수요 변화가 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의 좀 수혜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면세점, 외국인 카지노, 음식료, 화장품 등의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러한 어떤 신흥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업체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나 자동차, 그리고 기계, 또한 이제 패션, 화장품, 뭐 생활용품이나 그 유통, 그리고 게임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3포인트로 오늘 장도 다시 2000선을 되찾으면서 마감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현 장세의 성격을 어떤 글로벌 정책 공조의 기나 안도랠리 플러스 어떤 정책 랠리라고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유동성과 개선된 어떤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낙폭과대 업종과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는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 개선이 아직 뭐 수반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추세적 상승을 전망하기에는 좀 다소간의 무리가 따른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선 안착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낙폭과대주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을 통해 좀 계좌 내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울러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어떤 달러 약세 추세가 좀 뭐 예상되는 만큼 거기다가 이제 또 미국 매크로 회복 추세에 아울러 기대되는 뭐 IT, 자동차, 에너지, 건설, 비철금속 등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